예, 저는 오늘 김포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조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 중에서 그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각이 어떤 조각이었고, 그 다음에 과연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문화 콘텐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에서 유일하게 조각이라는 호를 쓰고 계실 분이 계십니다. 전 유지만 원장님이신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어르신들께서 이미 다 조사해놨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김포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포는 김은 원래 금이라고 그랬죠. 땅을 뜻하고, 포는 물을 뜻하고, 그래서 김포는 보니까 물의 반, 땅의 반. 물의 문화가 반이고 땅의 문화가 반이고, 그래서 반도라는 명칭이 원래 서해안 쪽에서 많이 쓰던 건데요. 김포도 보니까 김포반도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의 중심으로 해서 조강포구를 조강의 가장 핵심적인 포구가 마근포, 조강포, 강룡포인데 이 조각의 사진입니다. 유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애기봉도 있고 너무나 멋있고, 오래전에 5년 전에 김은 작가, 카레 노래 이를 쓴 김은 작가하고 여기를 하루 종일 답사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강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조각의 조자를 뜻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데 과연 할아버지 조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5,000년 전에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선목, 털이죠. 털이 이 하얀 것은 양을 뜻하고 검정 것은 음을 뜻합니다. 똘똘 말고 나온 그림을 숫자를 세워서 이것을 5행으로 풀었고, 또 복희 씨가 8캐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라는 숫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는 1, 2, 3, 4가 있고 밖에는 7, 8, 9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1이 5를 만나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5를 만나서 7이 되고, 이렇게 5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방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인사배합계, 이제 사람의 배합으로 풀이를 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여기는 장녀 장남, 여기는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이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배합이 됩니다. 근데 중간은 누구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조자를 보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이제 건공감리 8키를 따온 건데 하두에서 나온 거거든요. 건은 인사이도로 따지면 아버지를 뜻하고 어머니를 뜻하고, 여기는 중남, 중녀를 뜻하는데 8캐에서 이제 채만 내는 캐를 따다가 이제 태극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본 인사배합계인데 이 조입니다. 이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제 보면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심의 역할, 징검다리 역할. 오행에서도 보면은 토를 통해서 수화목금이 다 이루어지듯이 조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이 태극이 이 조에 뜻하는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니까 바로 이 조각을 통해서 강화와 파주가 있고, 그 다음에 김포와 북한이 있고, 한강이 예성강 하류인 한강 하구로 넘어가고 임진강과 염화강으로 이어지는 땅과 물의 중심이 바로 할아버지 조에 조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밀물과 썰물이 이제 예성강 한류죠. 이쪽과 여마강이 밀물 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썰물 때 한강과 임진강의 물이 조강에서 합수가 돼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둘이 와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둘이 나가고 남과 북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바로 조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조강에는 뭐 여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미 그 책자에 다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뭐를 봤냐면 용의 문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용광리에 가면은 용연이 있고 그다음 용 허리가 있고 용 부리가 있고 여의주는 유도가 여의주라고 해요. 용원천이 있고 용호사가 있고 용왕제가 있고 이런 그 용의 설화가 집중된 곳입니다. 여기는. 근데 용은 어디 실개천에서 용의 설화가 있는 게 아니죠. 큰 대강에 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포에 사셨던 그 할아버지들께서 이런 지혜롭게 이런 것을 풀이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그 지명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조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조강 거리도 있고 상조강, 하조강, 조강물첨 토정 선생이 만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토정 선생이 증명을 하셨어요. 토정 선생님께서 쭉 오시다가 조강에 와가지고 물참을 만들었습니다. 때죠. 터미널의 시간 역할을 여기서 정확히 자로제티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조강에서 모든 선박들이 왕래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조는 중심의 강이다. 그 다음에 시중의 강이다. 밀물과 썰물이 조강에서 똑같이 하나로 합수가 되는 시작이 되고 마치는 강이다. 그 다음에 하나비주라는 것은 뿌리다. 사람이 살아가는 뿌리고 자연의 뿌리고 모든 뿌리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회개의 강이다. 다시 돌아오는 강이다. 조자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풍수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강의 조자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조강 일대에서는 2000년 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삼한시대 때부터 6.25까지 전쟁터였습니다. 2000년간의 전쟁터인 이 조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한민족이 무해될 것 같다. 그래서 남과 북의 중심과 한민족 2000년간의 전쟁터인 이 조강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세계 수상 평화공원이 되어야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2000년의 전쟁터에서 정말 이 지구세계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파주를 비롯해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는 육지 중심의 DMZ 평화공원 뭐 여러 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김포는 차별성을 갖고 물의 중심의 세계 수상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조각에 과연 선박이 서해안에서 들을 수 있겠느냐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백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 바닷길을 말하는데 분단 이후 50년 만에 인간 백길이 열렸습니다. 해안 철책으로 둘러싸인 김포 대명항에서 200명의 민간인을 태운 유람선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람선은 해안 철책선이 설치된 한강 하구로 시원하게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한강 하구입니다. 서해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50년이 넘게 분단의 사슬로 꽁꽁 묶여있던 곳입니다. 남북 간 최대 군사분쟁 지역이면서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서해. 50년 만에 열린 민간 백길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미래 발전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2008년도에 강경문 시장님이 계실 때 유지만 그 전 문화원장님하고 그 김포문화예술제 위원장님으로 계셨고 제가 기획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천에서 200인승 배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대명항까지 접안을 했고 대명항에서 강화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0명을 태우고 강화도 대교만 들어올리면은 조강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배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수상 평화공원이 만들어져도 외국인 관객들을 수상으로 얼마든지 관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증명된 겁니다. 그
그다음에 그 세계 수상 평화공원이 되려면은 말로만 갖고 되지는 않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해봤어요. 이 조광거리길이라는 이것은 우체통이에요. 그 통진읍 성암리에 골목에 가니까 이거 올해 몇 년 됐습니다. 이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광거리라고 찍혀 있습니다. 과연 조광거리는 어디로 가는 거리냐? 조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광거리에서 조광이 열릴 때까지 축제를 통해서 이게 통진읍 조광거리 전경이고요. 그 준비를 5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조광거리 가면극, 이 가면도 한 100개를 만들어가 준비도 해왔고요. 그 자료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게 조광거리고요. 그래서 일단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광거리 가면춤을 한번 학생들하고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짧게 편집이 됐습니다. 이제 주막거리에서 그 가면을 쓰고 노는 그 모습들을 조광거리 스토리를 이용해서 창작된 춤입니다. 예, 이게 한 4분짜리인데요. 편집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제 조광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민족이 이제 조자가 회귀한다고 그랬잖아요. 1937년에 흩어졌던 우리 민족들이 조광에서 다시 모여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다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유럽 쪽 이쪽은 저희 김포하고 좀 이미 다른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쪽을 우리 김포하고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탄, 랜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40만에서 70만 명의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문화예술 공연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광을 통해서 김포, 개성, 중앙아시아로 우리가 문화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천 가능한 일단 조광을 열기 전까지 일단 지금부터 실천 가능하고 이슈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포구에는 치근패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희마당으로 유명한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사채가락이 통진두레가락으로는 다릅니다. 중앙포는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래서 저게 25분짜리인데요. 간단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한민족 문화교육관을 건립해서 중앙아시아 쪽 고려인들하고 교류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광이 열리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것부터 실천 가능함부터 시작을 하면서 유도를 평화해선 조광 남북 공동 어루구역을 설정해서 포구를 복원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전략 5번째로 잡은 것이 한강 포구촌을 김포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포구촌은 뭐냐면은 한강 민속 포구촌입니다. 그래서 한강 민속 포구촌은 지금 8당 때부터 한강 하구까지 포구가 다 없어졌어요. 김포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포구를 우리가 한강, 김포의 포구가 아니라 한강을 전체를 대변하는 포구를 만들어서 이런 수산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 그림은 1945년도 조광포구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논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조광원이라는 기관도 있었고 조선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 그림이 학교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강을 대변하는 포구 민속촌을 만들어서 세계 수상 평화공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개풍군 쪽에는 한민족 포구촌 선전마을 중심으로 하면은 세계 수상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더라도 충분한 관광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민족 문화 특구를 추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광을 하나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만적의 강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또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마한진한 변환을 비롯해서 그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하구에서 많은 싸움을 벌였는데 그게 지금 이안으로 변했죠. 남과 북으로 조각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의 이란이 될 겁니다. 통일이 됩니다. 그것이 조각을 중심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과 모든 뜻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풀이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곳에서 세계 수상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을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큰 조각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조각을 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각에서 한강하구 DMZ 세계 수상 평화공원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